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이모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29일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제일 먼저 일간, 임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됩니다. 다시 또 이거를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임수가 되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옹달샘도 있을 수가 있겠고, 커피를 마실 때 먹는 그 커피물도 있을 수가 있고, 우물에서 떠오는 우물물, 정화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물 하게 되면 그냥 어떤 특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또 물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물이 있는데 어떤 물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 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인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깊은 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깊은 물, 그 다음에 얕은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얕은 물, 그죠? 깊다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이라고 하면 얕은 것은 음의 기운이 됐겠죠. 넓은 개념의 물이 있고 좁은 개념의 물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거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지만 접시물이라든가 우리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은 굉장히 좁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 양의 개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은 음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깨끗할 수도 있고 더 좀 탁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음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의 개념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수라고 해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금방 말했던 깊거나 넓거나 아주 방대한 그러한 양의 물을 갖다가 임수라고 하죠. 가장 방대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든가 강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이 가장 크고 깊고 넓고 방대한 양의 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와 같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양수가 있으면 음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 같은 물의 개념이지만 얘는 양이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죠.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큰 물이지만 이건 작은 물이 될 것이고요. 깊은 물의 상대적인 것이니까 얕은 물이 될 것이고, 넓은 개념이 아닌 좁은 개념의 물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래서 이러한 개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로수,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와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지상에서 봤을 때는 옹달샘 같은 그런 물을 연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물, 바다와 같은 것, 강호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졌을 때, 즉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드러낸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쓰나미가 일거나 아니면은 큰 파도가 쳐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이 범람해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개념을 충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신앙하게 되면은 물이 충분해서 범람을 하게 되면 이 왕한 임수를 통제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의 핵심은 임수가 많아졌을 때, 즉 임수가 일간이 신왕해졌을 때 이 왕한 임수의 기운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 물의 개념이니까 어떻게 제방을 쌓아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했을 때는 제방을 튼튼하게 쌓아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토를 쓰게 되는데, 양토인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작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주어야지만 임수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임수가 신왕하지 않고 신약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임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수인 임수라 하더라도 물이, 바닷물도 협곡 같은 데는 물이 좀 적거나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물이 조금밖에 안 남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갖다가 들 때만 되고 물을 갖다가 도와줘야죠. 인성인 그 물을 가지고 신약했을 때는 임수 또 역시나 저기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임수뿐만 아니라 간목, 무토, 경금, 병화, 모든 양간들은 신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통제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신약했을 때는 임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건 기본적인 원칙인데,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신왕했을 때는 정관인 기토보다는 편관칠살인 무토를 좋아하는 것이고, 여기서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다? 그죠? 날씨가 기후 자체가 한습해지는 그러한 수가 왕해지면서 한습해지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토극수한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토봉 수다 토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할 때 병화로서 무토를 좀 더 도와주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옛날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저기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가면은 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모래성을 짜게 쌓는데 물이 확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게 바로 수다토봉이죠. 임수가 왕할 때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방을 하는 무토보다 임수가 왕했을 때는 오히려 무토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왕하다는 뜻이고, 임수가 왕하면 무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세트 메뉴로서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 되겠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다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아니면 시지와 달리 이 월지는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계절. 그 다음에 이 계절에는 왕세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월지가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라든가 이런 데는 왕세의 개념이 없느냐? 다른 지지보다는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왕세 개념 다른 지지도 있겠지만은 이 월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지지 100%에서 한 50% 정도 혼자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데의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은 월지하고 시지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열, 추우냐 더우냐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자 4, 5, 2월 아니면은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이기 때문에 춥냐 더우냐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루를 놓고 봐서도 낮은 따뜻하지만 밤은 춥죠. 그래서 월지하고 시지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 자체는 또 연 자체는 한열의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뭐 태어난 월지가 겨울에 태어났고 자월에 태어났는데 자시에 태어났다. 굉장히 추운 것이죠. 그때 필요한 건 이제 뭐 일지에 오화가 있느냐 연에 사화가 있느냐는 이제 참작해서 조물을 쓰긴 하지만은, 한열의 핵심의 개념은 월지와 시지에 있는데 시지보다는 월지 개념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월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 겨울이죠. 모동이라고 합니다. 모동, 늦겨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늦겨울이면서 다음에는 이제 봄으로 연결되는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환절기, 축월이 지나면 바로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로 넘어가고, 인월이라고 하는 좀 초봄이죠. 축월이 인과 맞닿아 있다고 해서 축월이 따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자, 축월 모두 해자, 축월 모두 동절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의 혹한기라고 하죠. 혹한기.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혹한기 훈련 받으면 무지무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너무 춥죠. 사람이 너무 더워도 문제인 거고 너무 추워도 문제인 건데, 두 계절이 있다라고 하면 추운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더우면 어디 그늘이라도 가서 쉴 수 있지만은 추우면
추울 때 그늘이 가서 쉬면 더 춥죠. 그나마 햇볕이 찔 때는 조금 버틸 수 있지만 혹독한 밤이 오게 되면 만물이 얼게 되죠. 그래서 돈 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위라고 하는 것, 만물을 얼게 하죠. 땅도 얼고,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모든 만물을 얼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월, 자월, 축월, 동절에는 화가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조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고요. 조후라고 하죠. 조후로 필요할 때 제가 강의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를 할 때는 화는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인데,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조후는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조후의 공력이 크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하늘에 뜬 태양과 같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죠. 춥다고 해서 날로 피는 것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것이 더욱 더 온기를 발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오늘 임수일간이지만 어느 일간이든 간에 축월, 해월, 자월, 동절에는 반드시 뭘 있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화는 하나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만 하나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서 튼튼해야지만 조할 수 있는 공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임수가 축월이 아니라 축월 자체의 동토이기 때문에 화는 필요한 것이고, 축월에 임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물론 해월, 자월, 해자, 축월, 해자, 축월이 모두 수왕절이 되죠.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건 해자월이 수가 왕한 것이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에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죠. 토왕절. 그래서 축월은 토가 왕하지만은 해월, 자월에 왕한 수의 기운이 축월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봐서 토왕절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축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절기상 대한 전까지는 뭐다? 수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더군다나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자수라든가 해수 등을 더 보게 되면 이때는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한 걸로 볼 수가 있죠. 단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축토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미 수가 왕한 해월, 자월을 지나서 수의 기운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수를 갖다가 제방한다고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무토기토가 투출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임수일간이 아까 말했던 무토로서 제왕하는 그런 경우에는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 쓰는 것이지, 임수가 약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축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약한 임수 자체를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땅도 얼고 금도 얼고 물도 얼기 때문에 금이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화가 있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금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자축합 토라기보단 자축합 수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금을 보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해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주는 그러한 국세로 가면 좋겠습니다. 단 이렇게 임수일간이 해수 자수를 보지 않고 토가 많은 경우에는 무토보다는 신금을 먼저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축월의 임수는 먼저는 금을 쓰고 나중에는 화를 쓴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은 없어서는 된다, 안 된다.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두 가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신금을 쓰는 거고, 지지로 축월이지만 해수, 자수 등을 봐서 일간이 왕해지면은 그때는 금을 쓰기보다는 도를 써서 임수를 제방하고 어느 경우든 간에 병화는 있어서 조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것인데,
축과 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냐를 살펴보는 것이고,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토. 축토는 음토가 되죠. 지지로 진술, 중미, 토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 축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음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양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음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즉 자라거죠. 나를 극하는 것이 뭐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양인 경우에는 저거를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양이 되는 경우에를 저거를 정관이라고, 다시 한번요.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즉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경우에는 편관이라고 합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거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관성 중에서 어떤 관성? 정관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축월은 토가 왕한 반면에 일간 임수는 관성인 토에 비해서 약하죠.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 중에서 다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어떻다?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신약, 관왕으로 보지 않고 이때는 살중신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뭐 정관격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축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기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개수가 투출됐다. 어떤 분들 개수가 투출하니까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다, 내지는 이걸 갖다가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임수일간이고 얘가 투출됐다고 해서 얘를 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됐다고 해서 겁재격 내지는 이걸 양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근데 보지 마시고 그냥 원령을 놓고 그냥 뭐라고 했다? 정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은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생해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나를 생해는 관관이니까 아까 신약 관왕에서 관인 상생하는 사주 국세가 된다. 기토가 투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토 본기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투출될 때 왜 격을 잡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간도 수이고 개수도 수이기 때문에 굳이 저걸 갖다가 겁재라고 해서 겁재격 내지는 양인은 되지 않습니다. 자수가 있을 때는 저걸 양인으로 봐서 양격이라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축중에 있는 개수는 양인이 아니고 자중에 있는 개수라야지만 저것을 양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격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정관격 내지는 정인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축중에 있는 신금이 월간에도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렇게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관격이 아니라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정인격에 관인 상생하는 사주 국세가 된다. 그리고 연지에도 다시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정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사주는 전체적인 짜임이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신금 두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관성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뭐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그거는 좋지 못한 국세가 되겠죠. 그리고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화가 있어서 조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오늘 일지가 바로 또 오화 이모일주가 되는 것이죠. 이모일주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녹마동이라고 하죠. 녹마동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관 쌍미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녹마동향.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관을 뜻하는 거고요. 마라고 하는 것, 말마자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합니다. 여기 오중에 있는 오중기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오중에 뭐예요? 병화는, 오중에 있는 병화는 오중에 있는 병화 아니라 정화죠. 정화는 뭐다? 이건 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설명드릴게요. 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병화는 있다 하더라도 얘는 격을 충하거나 또는 뭐죠?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중에는 기토 정화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가 되죠. 그래서 재관상 및 농마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궁 안에, 일지궁 안에 정제정관이 있어서 그 정제는 뭐예요? 돈이 되는 것이고, 남자한테는 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은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처덕이 있고 남편덕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농마동양 재가상미고, 이모일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사일주도 마찬가지로 농마동양 재간상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중에 있는 무토, 사중에 있는 병화가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추운 동절에 화가 필요한데 일지에 오중 정화를 봐서 물론 미흡하죠. 조를 하기에는 조금 병화에 비해서 미흡하지만 오중 정화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은 이 병화는 반드시 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농마동양 재관상미로서 조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의 용도가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오화를 보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이 오화를 충한다거나 오화를 갖다가 기반하는 생시를 보는 것은 좋지 않겠죠. 특히나 자수를 본다, 시에서 자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좌우충되게 되면 농마동양의 좋은 조짐이 완전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꺼려야 되는 생시 어떤 시? 자시는 절대적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생시가 바로 자시가 되겠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조후,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연월주에는 화가 없지만은 일지에 오화를 본 것이 부족하지만 오화를 본 것이 그래도 내가 온기를 가질 수 있는 불씨를 내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자시가 되게 되면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오화가 바로 깨져버리죠. 그러면 불 피우려고 불씨를 얻어서 아주 귀한 불씨를 얻어왔는데 누가 거기다가 물 부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냥 충도 아니고 좌우충은 뭐야? 이 자수는 임수 입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축중에 있는 개수는 양인이 아니지만 자중에 있는 개수는 양인이죠. 그럼 양인하고 재성하고 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미지는 굉장히 크죠. 잘못하면 화가 심장이죠. 한기가 가중될 때는 심장에 무리가 오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압 같은 것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곡세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화가 좀 보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민시 같은 경우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민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월의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영하 20도 30도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임수가 투출된 것은 좋지 않지만 임목을 보게 되면은 이 임목하고 오하고 화국을 짓죠. 화국. 원래는 인오술 화국이라고 해서 삼합이 되는 것인데, 술자가 없어도 이건 준삼합으로서 화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목이기 때문에 수가 좀 많아져도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어떤 분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인후화국한 상태에서 아무리 두 신금이 있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의 뿌리를 보세요. 뿌리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목화운은 수는 약해지고 양의 기운인 목과 화가 왕해지는 그런 단계 있죠. 특히나 화가 왕해졌을 때 임수를 생겨주는 금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근데 좀 금수운으로 가면 이제 운세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죠. 자수가 왔을 때는 물론 자축 합이 돼서 좌우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경자대운에 충미충이 됐을 때는 좌우충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자대운에 미가 들어왔을 땐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술대운
에는 인옷을 화곡을 짜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조심한다라고 하면 대운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목화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수의 기운, 이 수가 지금 왕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금두개 있고 축에 뿔 두고 임수 있으니까 이거는 금수가 굉장히 왕하다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토왕절의 수가 굉장히 그렇다고 완전 신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간이 그렇게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 수가 더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도 화를 받아서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4와 5와 두 개를 봤기 때문에 좋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만약에 여기 연지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신해까지 신의 연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겁니다. 목화운도. 하지만 이것이 축이기 때문에 신축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신해시 만약에 다른 생시에서 이게 다시 인성이 들어오고 신해시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도 됐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수 자체가 있어가지고 일간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아까 말했던 이민시라든가 계묘시라든가 갑진시라든가 이런 생시 을사 병호 정미시에 비해서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어느 성별이 더 좋고 나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작정 남녀 구분 않고 막 어떤 생시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보는 것은 좀 위험이 있고요. 항상 생시 특히 출산택이라는 경우에는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